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계좌 앱부터 켜보셨나요?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그 화면을 꽉 채운 파란색 차트들을 보면서 이거 내 스마트폰이 고장난 건가? 하고 앱을 껐다 켜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맞아요. 정말이지 오늘은 전 세계 금융 역사에 뭐랄까 꽤나 충격적으로 각인될 만한 하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엄청난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4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거든요. 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진 수준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격화 소식, 거기에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뇌관을 건드렸어요. 네, 이로 인해 전 세계 증시 참여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지는 패닉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오늘을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르며 대서특필하고 있더라고요. 검은 수요일이라. 와, 이름만 들어도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검은 수요일의 전말을 완벽하게 해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네, 당장 내일 아침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셔야 하는 청취자님, 아니면 하루 종일 본업에 치여서 오늘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흐름을 놓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궁금하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맞아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황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은 곳은 단연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처참했죠. 네, 리포트에 적힌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과연 현실의 데이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저도 수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7.75% 하락해서 5,343.1포인트로 주저앉았어요. 엄청난 폭락이죠. 코스닥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8.62% 하락한 1,093.65를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지수 전체가 8% 가까이 빠진다는 건 개별 종목으로 치면 거의 상장 폐지 직전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수치상의 폭락을 넘어서 오늘 한국 증시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까지 겪었잖아요. 네,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 결국 서킷 브레이커까지 연속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서킷 브레이커라면 말 그대로 시장의 두꺼비죽을 팍 내려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려 20분간 모든 주식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20분이나요? 네, 거래소의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린 셈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와, 20분 동안 트레이더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모니터만 바라봐야 했겠네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겠습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섹터별 타격을 보면 처참함 그 자체더라고요. 하위 산업군을 보니까 건설업이 마이너스 10.34%,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10.04%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물 경기와 직결된 곳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 우량주들의 몰락이에요. 대형주 타격이 컸습니다. 마치 사바나 초원을 지배하던 거대한 코끼리 떼가 한꺼번에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11.26% 하락했고요. 네, 두 자릿수 하락이죠. 기아가 마이너스 17.75%, LG화학이 마이너스 10.94%. 어떻게 이런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하락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9.61%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이 1,072조 원에 달하는 그 무거운 삼성전자마저 마이너스 7.18%나 급락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이게도 가장 우리의 이목을 끄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엄청난 패닉셀의 배경에 깔린 거대한 자금의 이탈 흐름입니다. 자금 이탈이요. 네, 리포트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팩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폭락이 오기 전인 2월 한 달 동안 무려 20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0조 원이요. 한 달 만에 우리 시장에서 20조 원을 빼갔다고요? 네, 엄청난 규모죠. 잠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미 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나 대폭락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우리보다 먼저 탈출 버튼을 눌렀다는 건가요?
그것이 지금 시장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3월 4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특정 이벤트를 족집게처럼 예측했다기보다는 글로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지션을 조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 차원이요? 네,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제조업 수출 중심인 한국 시장의 비중을 선제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이탈을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이미 바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 펀더멘탈의 뼈대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폭탄이 떨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환자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라는 카운터펀치가 날아오니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해주던 작은 매수세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전례 없는 패닉셀로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제조업,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전 세계로 좀 넓혀볼까요? 실물 경제의 최전선이 무너졌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지 궁금한데 상황이 굉장히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아시아와 유럽의 행보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맞아요.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인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3.06% 급락했고 대만 역시 4% 내외로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세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아시아는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올랐어요. 상하이 지수가 0.45%, 선전성분이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죠. 원자재 부국인 호주 역시 0.52% 상승했고요. 게다가 이 와중에 전쟁의 당사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는 뉴스 헤드라인까지 리포트에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극단적인 혼조세 아닙니까? 동일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은 치명타를 입었으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는 오히려 이 위기에서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된 것이죠. 아, 자원의 유무가 승패를 가른 거네요? 네, 유럽의 경우도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재되어 있는데 유럽의 핵심 우량주를 모아놓은 STOX50 지수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방산주들의 강력한 강세에 힘입어 오히려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같은 불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집이 타는 공포를 느끼고 누군가는 추위를 녹일 기회로 삼는 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 증시의 결과입니다. 청취자님, 제가 지금 리포트의 마지막 페이지 수치를 보면서 제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모릅니다. 숫자라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네, 장 마감 기준으로 S&P 500이 6,800.16, 나스닥이 22,748.86, 다우존스가 48,493.1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네, 지수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지수의 전일 대비 등락률이 모두 정확히 플러스 0.00%입니다. 완벽한 제로죠. 단 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날과 동일한 수치로 장을 마감했다는 뜻이에요. 한국 증시가 8% 넘게 폭락하고 아시아가 초토화되는 동안 미국 증시는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영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억지로 지수를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시스템 오류나 누군가의 조작처럼 보일 만큼 기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의 분봉 차트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피 튀기는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아, 장중에는 난리였군요. 네, 장중에는 미국 시장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공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미국 투자자들을 덮치면서 나스닥이 장중 1%가량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1%나 빠졌었네요. 특히 테슬라 같은 소비재나 실물 기반의 반도체 주식들은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매물 폭탄을 맞으며 하락세를 보였죠. 아, 장중에는 미국도 역시 빠졌던 거군요.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에서 어떻게 다시 정확히 0.00%까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겁니까? 도대체 누가 미국 지수를 구출한 거죠?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시장 전체에 짙은 공포가 덮치면서 물리적 제조나 글로벌 물류망에 얽매인 기업들의 주가는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시장을 완전히 떠는 게 아니라 그 막대한 자금을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폭발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자금이 이동한 거군요.
네, 이 강력한 쏠림 매수세가 장 초반에 전체 지수 낙폭을 티끌 하나 없이 모두 만회해버린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지금 글로벌 자본이 무엇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최후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피난처요. 네, 물리적인 폭격, 배가 다니지 못하는 물류망의 붕괴, 에너지가 차단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물리적 타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순수 디지털 자산, 즉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을 일종의 거대한 방어막이자 피난처로 선택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물리적 타격을 피해서 디지털 세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금들이 대피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야 소프트웨어를 팔고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무너지는데 소프트웨어 혼자만 잘 나가는 이 피난처가 과연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둔화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3월 4일 검은 수요일에 투자자들을 지배한 건 이성적인 장기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극단적인 단기 공포였습니다.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리면 공장이 멈추고 배가 못 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단 내일도 정상 작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 당장의 작동 여부가 중요했던 거군요. 네, 그 찰나의 단기적 안전함에 전 세계의 패닉 자금이 몰려든 결과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돈이 단순히 주식시장 내에서만 이리저리 도망다닌 게 아니라 아예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 자체를 탈출해 다른 시장으로 대거 넘어갔다는 소리도 되는데요. 원자재나 채권, 환율 같은 이른바 FICC 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주식시장의 패닉 이면에는 언제나 FICC 시장에 엄청난 요동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건 단연 에너지, 즉 유가였습니다. 역시 유가군요. 트럼프의 이란발 경제 파장 대응 논의와 호르무즈 봉쇄 니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제 유가, 즉 WTI가 단숨에 2.62달러 급등하며 75.1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유가 급등의 여파가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한국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들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에너지 관련 주식들만 불기둥을 뿜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의 피가 모두 에너지로 쏠린 느낌이었어요.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다른 지표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채권 시장은 연준, 즉 FOMC의 매파격 기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bp 상승해서 4.063%를 기록했죠. 청취자님, 여기서 5bp 올랐다는 건 0.05%포인트가 상승했다는 뜻인데요. 평소 같으면 아주 미미한 변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가 붕괴하는 패닉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기 상황이면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 기대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섣불리 안 내리겠다는 매파적인 고집, 즉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다라는 굳건한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쉽게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채권 시장이 반영한 것이죠. 흥미로운 건 환율과 달러의 복합적인 움직임입니다. 환율은 어땠나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30원 하락해서 1,445.00원으로 다소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2 하락한 0.6을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달러 인덱스는 0.6이라고요? 네, 리포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100단위의 지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숫자라서 저는 처음에 리포트 보고 누가 커피를 쏟아서 앞자리 숫자가 지워진 줄 알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원본 자료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0.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 역시 지금 시장이 우리가 알던 상식의 궤도를 얼마나 완전히 이탈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지표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유럽 증시 방어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달러의 상대적 약세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다 못해 약간 소름까지 돋은 묘한 숫자의 기이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바로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찾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들이 보여준 기막힌 우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현재가가 오늘 18달러 올라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10만 3천 달러요. 네, 상승세가 뚜렷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른바 디지털 시대의 신종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오늘 하루에만 1240달러가 급등하더니 금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동일한 10만 3천 달러의 거래를 마쳤다는 겁니다. 금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 같지 않습니까? 숫자가 주는 시각적인 임팩트가 정말 엄청나군요. 수치 자체는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뚜렷하고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심리라고요? 네, 보통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두 자산이 동시에 급등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룰을 이용검. 특히 비트코인의 기관들의 ETF 순유입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과서적인 불리한 조건마저 씹어먹을 정도로 시장의 공포가 컸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아날로그 안전자산인 금과 국경을 초월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양쪽 모두를 강력하게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극단의 공포가 빚어낸 쌍끌이 매수인 셈이죠. 자, 세상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를 맞고 피를 흘렸고 미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필사적인 방어로 기적 같은 0.00%를 기록했습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죠. 그 와중에 금과 비트코인은 사이좋게 10만 3천 달러라는 쌍둥이 고시를 밟았고요. 청취자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일부터 무엇을 지켜보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번 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핵심 일정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올 경제 캘린더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당장 3월 4일 수요일, 오늘부터 3월 10일 화요일까지 시장을 뒤흔들 굵직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먼저 오늘 당장은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글로벌 경제 양대 산맥이 얼마나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내일 3월 5일 목요일 정도 꽤 묵직하더라고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날 예정된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코스트코 실적이요? 네, 평소 같으면 그냥 미국 대형마트 실적 잘 나왔나 하고 넘기겠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가 막힐지도 모르는 공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얼마나 사재기하고 있는지, 소비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밑바닥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매크로 지표의 빈틈을 그런 미시적인 실적 발표가 메워주니까요. 이어서 3월 6일 금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미국의 핵심 지표인 비농업 고용 지수 및 실업률이 연달아 발표됩니다.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나오네요. 네,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화요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1분기 GDP 발표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와, 고용, 물가, 소비, GDP까지 정말 굵직한 지표들의 융단 폭격이네요. 시장이 가뜩이나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데 이런 지표 숫자 하나하나의 지수가 엄청나게 출렁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다룬 이 방대한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머릿속에 장착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단적 방어와 해칭입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본 외국인의 20조 원 규모 한국 시장 순매도는 단순히 2월 한 달간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된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바닥을 잡겠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넉넉히 확보하며 관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금 확보가 중요하네요.
시장 하락 시에도 버틸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포지션을 줄여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간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으니 무조건 확인하고 대응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마라.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에너지와 방어주 중심의 철저한 해칭. 정말 꽉 찬 돌직구 같은 조언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하고 기이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우리는 오늘 검은 수요일이라 불린 3월 4일 장주릉의 대혼란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심정지 상태를 겪으며 8%대 폭락을 맞았고, 그 이면에는 2월 한 달간 무려 20조 원을 던지고 떠난 외국인들의 선제적인 대규모 이탈이 있었죠.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장중 1%가 빠지는 위기 속에서도 물리적 위협을 피해 도망친 자금들이 소프트웨어 주식들로 쏟아져 들어가며 3대 지수 모두 정확히 0.00% 변동이라는 믿기 힘든 선방을 이뤄냈습니다. 네, 놀라운 방어력이었죠. 거기에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우연의 일치를 보여준 금과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0.6의 기현상, 그리고 유가 급등까지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주식시장의 이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흐름이 단순히 전쟁 위기라는 단기적인 해프닝이 만들어낸 착시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인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이번 주말 내내 머릿속을 맴돌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동차, 반도체, 화학처럼 거대한 공장을 돌리고 배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전통적인 물리적 자산 기업들은 전쟁과 해협 봉쇄라는 뉴스 한 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아주 취약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홀로 굳건하게 자본을 빨아들이며 미국 증시 전체를 떠받쳤습니다. 청취자님,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경사사에 기록될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을 라이브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적 변곡점이요? 지리적인 갈등이나 국경의 물리적 분쟁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의 순수 디지털 경제와 중동의 총알 한 발과 호르무즈 해협의 배 한 척 움직임에 전체 시스템이 휘청거리는 물리적 실물 경제가 완전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이른바 대분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묵직한 질문을 주말 동안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돈은 끊임없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고, 그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읽는 자만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변화를 읽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를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 잃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도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